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널 미팅 발표자 여동준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한 논문은 이어이지가 오디터리 ERP 레코딩에서 캡 이지만큼 잘 나타나는지 조사한 논문입니다. 저널은 저널 오브 뉴럴 엔지니어링에 실린 논문이고, 이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5.043, 그리고 아래 세 분야에서 Q2에 해당하는 논문입니다. 저널입니다. 이지는 인지역학을 밝히는 데 매우 중요했습니다. 다소 부피가 큰 설정과 실험실 환경은 보다 자연스러운 행동에 관심이 있는 이지 연구자에게 도전 과제가 됩니다. 모바일 이지의 개발로 이제 실험실을 벗어나 일상생활에서 움직이는 동안 이지를 기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눈에 띄는 캡 이지는 여전히 자연스러운 행동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방해합니다. 이동성, 자연주의 및 눈에 거슬리지 않는 이의지 기록의 경우 기이의지가 대안이 됩니다. 기이의지에서 전극은 기 내부 또는 기 주위에만 착용합니다. 목걸이 또는 추가 하드웨어에 고정할 수 있는 소형 증폭기와 기록된 뇌 신호를 저장하는 스마트폰과 결합하여 완전히 휴대 가능하며 장기간 뇌 활동을 모니터링 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어이지는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행동을 기록하는 데 적합합니다. 고밀도 스캘프 이지와 비교하여 이어이지는 머리의 공간적 적용 범위가 감소하여 즉 귀 주변에만 전극이 붙기 때문에 더 적은 수의 전극을 사용합니다. 두 요인 모두 관심 있는 뇌 신호에 대한 이어이지의 민감도를 잠재적으로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본 논문은 스캘프 이지에서 익숙한 패러다임을 통해 얻은 오디터리 ERP 요소가 이어 이지에서도 나타나는지 조사하고자 합니다. 네, 본 논문의 목적은 세 가지고 첫 번째는 이 스캘프 이지와 비교하여 이어 이지로 ERP를 얼마나 잘 기록하는지 확인하는 것. 두 번째로 이어 이지로 기록된 이펙트 사이즈, 이거는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피험자 간에 어떻게 다른지 조사하는 것. 마지막으로 개인 내의 이어 이지 기록의 신뢰성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본 논문은 일상생활에서도 관련이 있는 청각 인지의 다양한 측면을 연구하기 위해 N100, MNN, MNN은 여기서 미스매치 네거티비티를 말합니다. P300, N400을 측정할 수 있는 아래의 네 가지 태스크를 수행했습니다. 태스크의 순서는 랜덤하게 이루어졌고 각 태스크 진행 후 짧은 휴식을 진행했으며 모든 태스크의 총 소요 시간은 약 90분이었습니다. 각 태스크는 60초의 카운트다운으로 시작을 알리게 됐고, 여기서 자극은 프레젠테이션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극이 들어가게끔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 네 가지 패러다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이 N100 패러다임은 세 가지 사운드를 왼쪽, 중간, 오른쪽에서 동시에 들려주어 그중 선택했던 사운드에 주의를 기울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3초간 각 방향에서 다른 수의 톤과 다른 악기가 들립니다. 또한 악기의 음색은 랜덤하게 다른 피치로 톤수에 맞게 들려줍니다. 패러다임은 피험자의 왼쪽 혹은 오른쪽에 해당하는 버튼을 누르면 시작이 되고, 누른 방향의 사운드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며 3초간 들은 뒤 어떤 피치였는지 선택하게 합니다. 아래의 그림이 한 번의 시퀀스를 진행하는 것이고, 이를 150번 수행하는 것으로 약 30분
동안 진행합니다. 두 번째, MMN 패러다임은 Auditory Audible 패러다임으로 두 가지 톤의 사운드를 랜덤하게 820ms에서 1020ms 간격으로 그리고 이 톤은 124ms 동안 지속되며 1000번 들려줍니다. 타겟 톤은 1000Hz로 200번 들려주고 스탠다드 톤은 타겟 톤은 1000Hz로 200번 들려주고 스탠다드 톤은 800Hz로 800번 들려줍니다. 아래의 그림처럼 진행이 되며 약 15분 동안 무음의 짧은 비디오를 시청하고 시청하는 동안 들리는 두 가지 톤은 무시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P300 패러다임은 이것 또한 Auditory Audible 패러다임으로 두 가지 톤의 사운드를 랜덤하게 820ms에서 1020ms 간격으로 톤은 124ms 동안 지속되며 1000번 들려줍니다. 타겟 톤은 앞서 그 MNN 패러다임과 마찬가지로 1000Hz이며 200번 들려주고 스탠다드 톤 또한 800Hz로 800번 들려줍니다. 아래의 그림처럼 약 15분 동안 적극적으로 타겟 톤에 주의를 기울이고 조용히 타겟 톤을 세도록 지시했고 진행 후 실험자에게 계산된 타겟 톤의 수를 보고하게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N400 패러다임은 문장의 마지막 단어에 따라 의미가 있거나 무의미한 방식으로 끝나는 독일어 여성 목소리로 말하는 문장을 듣는 것으로 예시를 들면 이제 아래의 그림처럼 여성이 부었다 와인을 잔에, 혹은 여성이 부었다 와인의 옷장에를 통해 의미가 있는 것은 잔이 될 거고 의미가 없는 것은 옷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피험자는 의미가 있냐, 이 마지막 단어가 의미가 있냐 없냐에 따라 각각 왼쪽 혹은 오른쪽 버튼을 입력합니다. 피험자들은 문장의 의미를 과도하게 생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초 이내에 대답해야 했고 총 문장은 200개의 문장을 들려주며 약 3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측정과 분석입니다. 총 20명의 피험자가 참여했으며 이 중 2명의 피험자는 데이터 분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EEG는 약 96개의 전극으로 구성된 EEG 캡을 사용했고 이 중 요 아래의 그림처럼 빨간색 테두리의 12개의 전극은 이어 EEG로 따로 사용했습니다. 샘플링 레이스는 1000Hz입니다. 전처리로 1에서 30Hz 구간으로 밴드패스 필터링을 적용하고 다운샘플링을 100Hz로 적용했으며 스캘프 일렉트로드에 해당되는 채널만 ICA를 적용했습니다. FOG은 4가지 태스크 모두 톤 기준 -200ms에서 800ms까지 1초로 적용했습니다. 각 톤의 기준은 N100의 경우 두 가지로 N100은 첫 번째 톤을 기준으로 적용했고 N100 Attention은 첫 번째 톤을 제외한 나머지 톤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MNN과 P300은 타겟과 스탠다드 톤이 기준이고 N400은 중요한 마지막 단어가 나오는 톤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베이스라인은 동일하게 모두 -200ms에서 0세까지로 적용했습니다. 이후 키와 두피의 개별 구성을 통해 최대 효과를 갖는 채널을 찾기 위해 바이폴러 채널로 리레퍼런싱을 진행했습니다. 키에 해당되는 12개의 채널은 두 채널 조합으로 양쪽 귀는 36개의 고유한 양극성 채널상을 만들었고 한쪽 귀만 사용하는 경우 15개의 고유한 양극성 채널상을 만들었으며
2P에 해당되는 96개의 채널은 두 채널의 조합으로 4560개의 고유한 양극성 채널상을 만들었습니다. 추가로 각 태스크별로 기존 문헌을 통해 N100, N100 어텐션 같은 경우 FG, MNN은 FCG, P300은 PG, N400은 CPG를 스탠다드 채널로 하여 노이즈를 레퍼런스 채널로 하는 한 쌍의 양극성 채널상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ERP와 이펙트 사이즈를 계산했습니다. 이펙트 사이즈 같은 경우는 두 그룹 평균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더라도 그룹 평균 간의 실제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매저입니다. 이펙트 사이즈는 각 태스크에서 하나의 타겟 자극에 해당되는 트라이얼들과 또 하나의 스탠다드 자극에 해당되는 트라이얼들, 이 두 가지 자극의 ERP에서 계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펙트 팩터가 크다는 것은 두 그룹의 평균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데 이것이 실제 이 두 그룹의 평균이 크다라는 게 크다라고 알 수 있고, 이펙트 사이즈가 작으면 두 그룹의 평균의 이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더라도 두 그룹의 이 평균 간의 차이는 희미하다 라는 의미가 다음 behavior 데이터를 보면 N100 태스크에서는 피험자들은 평균 77%의 확률로 음조 순서를 오름차순 또는 교대로 나타나는 거 혹은 내림차순으로 올바르게 식별했고, P300 태스크 같은 경우 피험자는 200개의 타겟톤 중 평균 197개로 플러스 마이너스 8의 개수로 계산하였고, 태스크 전반에 걸쳐 초점을 유지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N400 태스크에서는 피험자들은 평균 95%로 문장을 올바르게 식별했으며 반응 시간은 평균 466ms였습니다. 다음은 ERP 결과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그룹 수준의 태스크별 ERP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왼쪽 열에는 각 태스크별로 이펙트 사이즈가 최대일 때 레턴시에서의 스캘프 스탠다드 채널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토포맵을 보여줍니다. 레이턴시는 각 태스크별로 바로 옆에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앙 및 오른쪽 열에는 자극이 시작된 후 마이너스 200에서 800ms의 에포케팅된 타임 시리즈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중앙열은 피험자에 대해 평균화된 스캘프의 스탠다드 그리고 인디비주얼 및 이어의 인디비주얼, 이렇게 세 개의 ERP로 구성이 되어 있고, 오른쪽 열은 여기 세 가지, 지금 스탠다드는 하늘색, 스캘프 이제 인디비주얼은 파란색, 이어의 인디비주얼은 빨간색으로 세 가지 구성에 대해 그룹 및 개별 수준의 ERP에 해당되는 이펙트 사이즈를 보여줍니다. 이 중 왼쪽은 싱글 서브젝트 기준, 오른쪽은 전체 피험자를 평균한 이펙트 사이즈입니다. 먼저 N100 태스크에서는 세 가지 EEG 구성 모드에 대해 모두 명확하게 N100이 나타나며 스캘프 인디비주얼 구성에서는 가장 큰 전이를 보입니다. 이어 인디비주얼도 작지만 이렇게 지금 N100에 대한 전이가 나타나는 것이 보입니다.
다음 N배 어텐션 태스크에서는 약 200ms에서 이 타겟 톤에 대해서 뚜렷한 음의 전이가 나타나고 약 440ms에서 이런 양전이를 보입니다. 여기 보시는 스켈프 스탠다드 구성에서 그 목표 이제 타겟이 여기 이어 인디비주얼보다 더 이제 크지만 표준 편차는 오히려 이제 이 스켈프 스탠다드 구성이 더 큰 것이 나타나고, 이 오른쪽 열의 이 개별 수준에 대한 효과 수준의 이 이펙트 사이즈 측정에서는 이 기와 이런 이어와 스켈프의 인디비주얼 구성 모두 보시는 스켈프 스탠다드 구성보다 더 높은 이펙트 사이즈 피크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MMN 태스크에서 ERP는 약 200ms에서 눈에 띄는 음전이를 보여줍니다. 이 전이는 예상했던 대로 타겟 스탠다드 톤보다 타겟 톤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또 이제 이어 데이터는 여기 이 빨간색의 이 이어 데이터는 스켈프 스탠다드 구성보다 오른쪽 열 왼쪽에 이 이펙트 사이즈에서 더 큰 효과를 보여주지만 이 이어보다는 이 스켈프의 이 인디비주얼 구성이 그보다 더 큰 효과를 보여줍니다. 다음 P300 태스크에서는 이 타겟 톤에 대해 약 300ms에서 양전이가 나타나지만, 공통적으로 설명된 것처럼 이어 그리고 스켈프 스탠다드 및 스켈프 인디비주얼 ERP에 대한 스탠다드 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P300은 나머지 4개의 태스크와 좀 다르게 오히려 이어 인디비주얼이 가장 이펙트 사이즈가 가장 낮게 나왔고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N400 태스크에서 모든 구성에서 약 420ms의 음전이를 볼 수 있으며, 이는 이 타겟인 이 타겟에 해당되는 이 의미가 없는 단어에 되는 이 타겟에서의 타겟 톤에서의 음전이가 가장 크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이 5개의 이 표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5개의 ERP 모두 이펙트 사이즈가 스켈프 인디비주얼 구성에 필착할 정도로 이어 채널에서 볼 수 있고, 이런 두피 스켈프 스탠다드 구성과 비교하여 P300 구성 요소를 제외한 모든 구성 요소에 대해 훨씬 더 좋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스켈프
각 태스크별로 스케일프 스탠다드, 스케일프 인디비주얼, 그리고 이어 바이레터럴, 바이레터럴은 앞선 표에 이어 인디비주얼이랑 같고, 다음에 이어 유니레터럴 라이트, 그다음에 레프트, 이렇게 5개의 구성으로 나누어서 각 구성의 양극자 채널상 중에 이제 가장 이펙트 사이즈가 가장 큰 채널상을 하나씩 뽑아서 해당되는 이 트라이얼과 피험자 전체를 평균한, 그리고 중앙값, 그리고 거기에 대한 표준 편차를 나타낸 것입니다. 물론 이제 B가 이제 그런 이펙트 사이즈 값이고, 그 이펙트 사이즈에서 나타나는 진폭을 A의 이 표로 나타냈습니다. 또한 이제 이 시그널 노이즈는 이 스케일프 인디비주얼로부터 이 이어 인디비주얼, 그리고 스케일프 스탠다드의 이 이펙트 사이즈 나눠서 이 스케일프 인디비주얼에 비해서 얼마나 이 전이값이 더 감소해서 나타나는지를 퍼센트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는 이 박스플롯에서 각 구성에서 각 피험자별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바이폴라 채널 쌍을 이제 각 피험자별로 이렇게 나타냈고, 각 데스크별로 보시는 이 하늘색이 스케일프 스탠다드, 이 파란색이 스케일프 인디비주얼, 빨간색이 왼쪽부터 이어 바이폴라, 이어 바이레터럴, 그리고 라이트, 그리고 마지막 레프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시는 것처럼 스케일프 인디비주얼에서 가장 크게 각 태스크별로 다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P300을 제외한 나머지 이 태스크에서 오히려 이 스탠다드 채널보다 이어 인디비주얼에서 더 이펙트 사이즈가 더 큰 것을 볼 수 있으며, 또한 여기서 한 가지 더 할 수 있는 게 이어 바이레터럴 결과가 유니 바이폴라의 결과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본 논문에서는 굳이 양쪽으로 이어 이지를 양쪽으로 측정하는 게 한쪽만 측정하는 것에 비해서 큰 의미가 없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추가로 이 유니레터럴 채널에서 채널 방향과 채널상 거리가 태스크별 최상의 채널상의 성능을 설명하는데 적합한지 확인한 것이 지금 아래와 같은 그림이고, 지금 보시 요 A와 B는 각각 레프트와 라이트 이어에 대한 채널 스탠드 값이고, 가로가 이제 이 바이폴라 채널상, 그리고 세로가 각 피험자들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A와 B 모두 첫째 행이 앰플리튜드, 둘째 행이 이펙트 사이즈 값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보면 뭔가 좀 화려해 보이지만 결과론적으로 전반적으로 이어 채널의 이 거리나 이런 이제 방향, 가로 대각선, 수평, 수직, 대각선, 이런 방향 모두 이제 효과 크기를 설명하는 가시적인 패턴을 보여주진 않습니다.
또한 이 본 논문은 최적의 채널 위치에서 상당한 피험자간 및 피험자 내의 변동성을 관찰했고, 따라서 이러한 차이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 다중 채널 이어이지 및 개별화된 채널 선택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최적의 채널 위치에서 또한 최적의 채널 위치에서 상당한 피험자간 및 피험자 내의 이 변동성을 했다고 서술되어 있지만, 저는 이 논문을 통해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분명 이제 각 구성 별로 최적의 이 바이폴라 채널 쌍을 바이폴라 채널 쌍을 통해서 분석을 진행했다고 했지만, 그게 이제 그게 최적의 채널 쌍이 개별 혹은 그룹 단위에서 어떤 채널 쌍으로 나타나는지 이게 소술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좀 아쉽게 다가왔습니다. 그 부분만 좀 소술이 되어 있다면 좀 더 높은 저널에 실릴 수 있지 않을까, 임팩트 팩터가 좀 더 높은 저널에 실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논문에서 사용한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이 현재 제가 이어이지 측정의 이제 ECU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프레젠테이션과 같은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이런 이어이지를 통해 ERP를 ERP 패러다임으로 측정한 것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연구에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라 하고 생각이 들며 이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으셔서 감사합니다.